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코가 석자 MC 마코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게스트 오늘 찾아가 볼 건데요. 이분은 무려 3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을 빨리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코가 석자의 마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불렀는데요. 교육계의 최성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한 5년 교수 생활했고 뉴욕에 있는 뉴욕 시립대학교입니다. 바루 칼리지라는 데에서 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있었고 그 이후 한국에 와서 지금은 가천대에서 한국에서는 25, 6년 합치면 한 30년 이상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2년 남으셨구나. 저희 마코가 석자의 이상과 현실의 직업편 교수님을 불러냈는데요. 교수가 되기 30년 전에는 우리 교수직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교수직을 하셨는지. 꼭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랬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그냥 공부를 좀 좋아했고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직업을 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교수가 굉장히 그 원하는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아직도 그렇잖아요. 천망이 글쎄요, 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AI의 등장으로 한 5, 6년 전에 그 한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펌에서 네. 없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로 교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학이 한 10년, 20년 있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은 직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내가 보기에 교수가 이제 하는 일이 세 개인데 네. 하나는 티칭하는 일이고 네. 학생들, 그 다음에 연구, 리서치하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남는 시간에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컨트리뷰트를 하라는 건데 네.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는 논문을 쓰고 그거를 퍼블리시 시키는 네. 일인데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교수들이 리서치를 강조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수들은 딴짓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폴리프로페서라는 네. 말도 나오고 교수를 일종의 스태핑 스톤 삼아서 딴 일을 하는 거지. 네. 뭐 사회 참여하다가 뭐 이렇게 정치 쪽으로 나가거나 뭐 행정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도 분위기가 네. 많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교수가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랬고 네. 이 리서치를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교수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해요. 네. 그러니까 리서치는 굉장히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교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가 않으면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럼 교수님은 30년 전에 교수님은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이제 MBA만 하고 석사만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교수를 안 처음에 하시고, 안 하고. MBA를 할 때. 네. 그런데 MBA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재밌어지기도 하고 네. 석사 과정 때 좀 잘하니까 네. 박사 과정을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그냥 그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갔는데 그게 잘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아직. 왜냐하면 이제 네. 나의 그 어떤 기질이랑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네. 50대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수용을 했는데 네. 40대 때는 사실 조금 외도를 했다고 그럴까?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거에 좀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이렇게 나 정도 나이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난 일에 대한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가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교수가 되고선 처음 1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사 중에 이제 쓸 준비를 하고 이제 처음 논문을 쓰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한 10년 동안 어떻게 논문을 계속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그 교수의 석세스풀한 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좀 뒤늦게 10년쯤 지나고 그때부터 아차 내가 조금 그 리서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좀 뒤늦게 좀 리서치를 하는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교수가 되면 한국에서는 테니어가 보장이 됐어요. 보장이 됐구나, 네, 그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도 없고 뭐 리서치를 할 그런 어떤 모욕도 안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별로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딴짓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그 당시의 교수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네. 내가 지금 재직하는 학교도 그렇고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주니어 교수 채용을 하면 바로 테니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5년 텀을 두고 네. 업적을 본단 말이에요. 네. 리서치를 잘 하는지. 네. 그래서 재심사를 해서 재임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니어 교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죠. 네. 안 하면 이제 배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미국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잘 네. 갖춰져 있고.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30년 전에는 미국은 그때부터 했지만 한국 자체 사회에서는 리서치라는 부분이 작았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리서치라는 부분이 커졌고 거기서 오늘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 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좀 스트레스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뒤늦게 조금 뒤늦게. 리서치를 이렇게 네.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주니어 교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3년에서 5년간의 그 업적을 보고 이제는 테니어가 보장은 안 된다.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 학교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상적인 교수란 직업과 현실에 들어와서 그걸 경험을 이제 둘 다 하셨으니까 이제 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고 그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는 지금 젊은 분들한테 그쵸, 젊은 교수가 분들. 되고자 그쵸.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들 스테러스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모니터리 컴펜세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네. 리서치하고 티칭하는 것을 인조이 못한다면 네. 굳이 교수가 될 필요 있을까? 티칭은 아무나 하지만 좋은 저널의 리서치를 퍼블리시하는 거는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재능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처음에는 좋은 자기 그 선생님과 보통 이제 같이 논문을 쓰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과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변수들을 차치하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좋다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한국에서 교수하는 거는 나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언어의 문제가 없다면 네. 미국에서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전공의 교수들보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컴펜세이션이 괜찮아요. 경영학과 교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네. 봐요. 근데 한국에서 교수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컴펜세이션이 없죠. 이게 현실이네요. 이게 교수님이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에 대한 골이나 목표가 또 있으십니까? 나는 그 영어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제 영어 강의를 하는 학교들도 조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가서 A정 프로페서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한 30년 했으니까 뭐 웬만한 내 전공 쪽의 티칭은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놀기에는 좀 아직은 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는 그런 파타임 베이스로 조금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네. 생각 중이니까. 네. 어찌됐든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즐겨라, 인조이 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나는 내가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뒤늦게 인조이를 했다면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있었으면 나는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은 뭐 집안 비즈니스도 했고 창업도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외도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정작 중요한 교수 되자마자 한 1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조금 웨이스트 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시간에 리서치를 인조이하면서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업적 같은 거를 남길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것도 뭐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맞아요. 업적이라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현대인들, 또 많은 20대, 30대, 40대들한테 인생의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20대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봐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보다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오히려 30 넘어서
자기 직업을 선택을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대기만성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일단은 20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이 행복과 성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거지 행복과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미저러블한 라이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는 게 행복과 성공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렇게 쫓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즐기다 보면 행복과 성공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나처럼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네. 행복과 성공은 퍼스펙티브가 이제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 생겨요. 네.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그런 라이프도 굉장히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물론 개인차도 많겠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 번 생겨요. 네. 이게 인생이 그런 라이프롱 저니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과정이라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게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맞아요. 꼭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네. 저도 아직도 그 압박감에 저는 갇혀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을 좀 만남으로써 좀 거기서 나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렇게 또 최성섭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까지 인생의 정답을 모르시지만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을 이렇게 또 남기면서 오늘 유튜브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